디지털 세상 읽기. 오늘은 의대 문제 갖고 한번 이 세상 변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는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죠. 그래서 정부나 여야, 의사단체 모두가 서로 타협을 할 수 없는 지금 또 문제를 풀기도 어려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 각 담당자들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의대, 학교도 마찬가지고 의사들 자체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세상이 변한 것을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든 사람이 의대에 미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걸 얘기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의대에 미쳐 있습니다. 물론 의대는 어느 나라나 수재들이 갑니다.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의대를 가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 성적을 1등부터 쭉 늘어나서 1등부터 1년에 한 3,000명 의대를 가니까 3,000명까지 의대를 가는 거예요. 물론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한 5,000명, 성적 선의로 5,000명 들어가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죠. 이렇게 상위권으로 성적을 순서대로 잘라서 의대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과를 가고, 법대 가고,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법대에 미친 나라죠. 이게 전형적인, 의대, 법대가 전형적인 구 패러다임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쫓아가는 시대, 산업화 시대, 정해진 직업에 맞춰서 내가 노력하는 시대인데, 제가 그때 의대에 미친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카피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남의 거를 복사해서 그걸 쫓아가는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그걸로 전 세계 누구도 이루지 못한, 누가 무엇을 새롭게 만들면 우리가 쫓아가고, 금방 쫓아가고, 이 먼저 만든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애플도 놀랍니다. 어떻게 삼성이 갤럭시를 저렇게 잘 만들까? 놀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카피해서 쫓아가는 게 뛰어났지만, 여러 번 일반 상품화에 대해서 얘기하죠. 카피하는 것이 이제 한국인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그 영역은 중국으로 넘어갔고요.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력은 이제 카피하는 데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앞을 뚫어줘야 되는데 앞을 선대에서 뚫어줄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앞에서 뚫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전부 의대나 법대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벤처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벤처 산업이 스타트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타트업도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카피해서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의대에 미친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모든 담당자들이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디서 또 한번 확인했냐면은 이번 주 뉴스에 의대생들이 1년에 작년에 200명이 중도 퇴학을 했다. 그러니까 자퇴를 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거죠. 그러니까 3,000명 중에 200명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큰 거고 그렇게 어렵게 의대를 들어가서 매년 한 200명씩 그만둡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 의대생들을 그만둘까? 언론, 기자들은 그것을 지역의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수도권의 상위권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옛날 방식의 분석이죠. 왜 그러냐면은 의대가 최고의 자리니까 직업을 쫓아가는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패러다임, 직업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쫓아가는 직업 중에 최고는 의사입니다. 법대고요.
검사, 판사, 변호사.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은 상위대로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의대 정원 확대로 문제가 된 게 전공의 등 보통 인턴이나 레지던트라는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일반 의사하고 다릅니다. 전공의하고 인턴들은 대개 의대를 막 졸업하고 아직 젊은 사람들입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월급도 적게 받고 그 수재들이 6년 동안 공부하고 또 몇 년을 이 수련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주위의 친구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하고 비슷하게 공부를 했지만 내가 공부를 더 잘했어요. 그래서 나는 의대를 왔고 그 친구들은 다른 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이 수련회를 거쳐서 의사가 됐을 때의 그 미래, 그 비전보다 이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의식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나?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요, 이 전공의들의 저임금으로 버티는 겁니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적게 내고요. 그래서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병원은 그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공의들한테 너네가 전문의를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임금으로 봉사해라. 이런 시스템입니다.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 전공의들의 저임금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 분야에서 제일 불만이 누가 많겠습니까? 전공의들입니다. 저임금에 밤을 새서 이를도 없이 일을 하거든요. 단순히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주위를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내가 의사 되는 것보다 훨씬 잘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데 이번 의대 정원 문제로 건드리니까 여기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부나 병원이 100% 양보를 한다래도 요번에 100% 전공의들이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길로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문제, 세상이 바뀌었다. 직업을 쫓아가는 시대에는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지만 직업을 창출하는, 직업을 다듬어 만들어내는 세상에서는 의사보다 좋은 직업, 행복하게 신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대는 상위권에서 줄을 세워서 3,000명이 간다 그랬잖아요. 적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를 받았어요.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고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가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의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적으로 의사들을 관찰한 걸로 봤을 때는 50%의 의사들은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무지 많이 받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만 해도요, 물론 수재들이 가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의대는 못 갑니다.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학생이 정말 의사로서 적성이 맞는지를 검토하거든요. 그래도 의대를 다니면서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의사는 지금 시대, 특히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직업은 아니고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우리 자녀 교육을 할 때 방향 설정, 그리고 당장 이 의대 증원 문제의 난관을 헤칠 때 이렇게 전공의들이 반드시 의사로 돌아가지 않아도 더 행복하게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은 세상이다. 이걸 염두에 둬야 올바른 방향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세상 읽기,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세상이 바뀌었다.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 아니다. 물론 좋은 직업입니다. 최고의 직업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